안녕하세요. 교통을 읽어주는 남자 장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앙버스 차로의 보행자 사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버스는 속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전용 차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버스 전용 차로를 보면은 버스가 없는데 저걸 왜 시행하나? 라는 시민들도 있겠죠? 여기 그림을 보면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버스 한 대에 승객들이 이만큼 탑니다. 이만큼을 타려면은 승용차는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버스 한 대의 가치가 승용차에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몇 대 안 다녀도 버스 전용 차로를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정책적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한 국내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세요? 중앙버스 차로와 가로변 버스 차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앙버스 차로는 버스 중앙에 있는 것을 중앙버스 차로라고 하고 버스 전용 차로가 가로변에 있는 것을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앙버스 차로는 인기가 많지만은 이 가로변 전용 차로는 인기가 상대적으로 없거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보세요. 교차로에 가다 보면은 우회전 차량과 충돌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이 트럭이라든지 택시가 잠깐 멈춰 있는 경우 버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버스 전용 차로를 나와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복잡한 도심에는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도심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중앙버스 차로제가 인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중앙버스 차로의 장점은 버스 속도가 빨라지고요. 정시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은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BRT라는 게 있는데 아세요? BRT는 버스와 철도의 중간인 대중교통이고요. 철도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 철도에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일부 지방 도시에는 인기가 많은 대중교통입니다. BRT 역시 독립적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는 중앙버스 차로와 설계가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도 BRT를 탑승하는 경우 중앙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건너다가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배차 간격이 긴 버스가 내 눈앞에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무단횡단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버스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저기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무리하게 뛰어가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버스 차로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통합형 그리고 분리형 두 개로 구분됩니다.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죠. 횡단보도 하나로 양 방향의 정류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적고요. 분리형 대비 폭이 상대적으로 넓게 필요합니다. 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방향마다 따로 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넓은 구간에 어울리고요. 보행자가 많은 경우에 어울립니다. 대신 단점은 양방향의 버스를 하나의 횡단보도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는 각각 나눠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통합형입니다. 횡단보도는 하나로서 양방향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방향별로 횡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의 형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세요?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것이 폐쇄형이고 이것이 개방형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폐쇄형은 버스 정류장이 횡단보도 가까이까지 가 있죠. 하지만은 개방형은 버스 정류장이 횡단보도 이전에 끊겨서 횡단보도까지는 시인성이 좋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이 폐쇄형이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운전자 시각을 한번 보세요.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시각이 매우 좁죠. 개방형은 보는 시각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바로 뛰어나오는 경우 대처하는 시간이 상당히 작고요.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바로 뛰어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행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처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앙버스 차로에 대한 형태와 특성을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중앙버스 차로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나와봤습니다. 여기에서 중앙버스 차로가 있는 곳까지 환승을 해보겠습니다. 이쯤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좋은데 저기 앞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버스 베이 끝단까지 와봤습니다. 버스 베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긴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버스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린다고 하면은 저기 앞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우회동선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여기에 횡단보도 하나가 있으면은 딱 좋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지하철로 환승하기까지는 지하철 정류장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시니 어떠신가요? 중앙버스 차로의 보행 동선이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지하철과 환승거리는 길어지고 그렇다 보면은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